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이에요. 8번째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여명장 8번째. 하루에 3개씩 하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38은 24, 24개를 하고요. 그러면 아마 7개 정도 남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할 수 없이 제가 원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하려니까 앞에서 하면서 또 다시 밑으로 내려오려니까 한참 시간이 걸려서 제가 잠깐 이걸 원문을 복사를 했어요. 저 위에 걸 복사를 해갖고 이번에는 뭐냐면 자식에 대해서 여자가 철철 선생님이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근데 맨 나중에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떨까라고 해서 요즘 자식에 대해서 많은 여자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죠. 왜?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난임 부부들이 많아요. 일단 뭐 귀하고 강하고 어질고 이런 거는 뭐 별로 관심은 없지만 대개 보면 일주가 강하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식이 뭐예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하고. 그러나 일주가 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식이 조금씩 있다 없다 이렇게 조금씩 얘기하는데 보세요. 일단 일주가 왕한 사람들만이 전부 자식이 자 보세요. 귀하고 강하고 부하고 현 어질고요. 그리고 자다. 많다. 능이 많으면서 능력이 있다. 라고 하고 여기 일주 약한 것서부터는 그저 자식이 있다. 자식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참 어떻게 철조 선생께서는 일주가 왕한 사람을 우선 여자들은 일주가 왕하면서 식상이 강하고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이거 제가 저 위에서 따온 거예요. 자 물론 여명에서의 부성은 뭐냐? 즉 용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명지 자성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희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불가 오직 관을 갖다가 위부 남편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식상이 자식인 한데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가 과연 이것이 밑으로 내려올 건가 아닌가는 나중 얘기고 식상은 자식이다라고 하시면서 일주왕하고 상관이 왕이에요. 그럼 무인성이에요? 예, 왜냐면 이 인성이 있으면 이 상관을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재성했어요. 자식이 많으면서 귀하다라고 했어요. 일주가 왕해야 돼요. 일단 일주가 왕하고 인성이 없으면서 상관이 왕하고 재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자식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일주가 왕해요. 상관이 왕하고 무재인이에요. 그런데 자다이 강해요. 그러나 일주만 왕하고 상관만 있어도 자식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씩씩하다라는 거죠. 일주가 왕하고 상관이 가벼워요. 유인수예요. 그런데 재성이 듣고 그랬어요. 이런 땐 자식이 많고 부자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듣고 그랬으니까요. 예, 상관이 좀 가볍죠. 그러면 좀 어떻게 할까요? 상관의 기운이 빠지겠죠. 재성이 국을 이루었으니까. 그래도 자식이 많대요. 그리고 부자가 있고요. 일주가 왕이에요. 무식상이에요. 그런데 관을 얻었어요. 듣고 그랬죠. 자다이 현, 자식이 많고 어질다라는 거예요. 일주가 왕이에요. 무식상이에요. 유재성이에요. 그런데 무관살이에요. 그럼 이거는 일주가 왕하면서 재성을 쓰는 용신을 재성으로 쓰는데도 자식이 많고 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주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 식상이 중요해요? 유인수에 그러면 결국은 인수에다 힘을 얻는 거죠. 무재성이에요. 좋죠. 그러면 필유자 반드시 자식은 있을 것이다. 일주가 약해요. 어디요? 일주가 약해요. 7번째. 식상이 가벼워요. 무재성이에요. 필유자한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일주가 약해졌을까요? 관살이 많아서 그렇게 되겠죠. 약하겠죠. 일주가 약해요. 재성이 가벼워요. 관인이 왕이에요. 그 왕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일주가 좀 강해질 텐데요. 필유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식이 있다. 일주가 약해요. 이거 전부 일주 약한 거예요. 관성이 왕이에요.
무재성의 유인수의 필유자. 이건 인수가 용신으로 쓰겠죠. 일주가 약해요. 무관성이에요. 필상겁이에요. 그러면 이건 일주가 너무 관살이 되죠. 내 자신이 힘을 너무 빼죠. 필일자 돼요. 그래서 근데 일주가 왕이에요. 유인수예요. 무재성이에요. 이건 너무 극강한 거죠. 잡힐소. 자식이 반드시 적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무자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일주가 왕이에요. 비견이 많아요. 무관성의 유인수예요. 이건 종왕격이 되겠죠. 그래서 잡힐소. 자식은 적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일주가 왕이에요. 인수가 중요해요. 이거는 완전 강하잖아요. 무재성이에요. 이럴 땐 필무자. 반드시 자식이 없다 라는 거예요. 일주가 약해요. 상관이 중요해요. 그런데 인수가 가벼워요. 이런 때는 안 된다는 거죠. 필무자. 보세요. 반드시 자식이 없다. 여자에 대해서예요. 일주가 약해. 재성이 중요해요. 봉인수예요. 그럼 재극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주가 약하니까요. 필무자. 자식이 없다. 라는 거예요. 일주가 약해요. 관살이 왕이에요. 필무자. 이렇게 되네요. 일주가 약해요. 식상이 왕이에요. 무인수예요. 필무자. 자, 화염토조해요. 무자. 토금습체해요. 무자. 수범목부예요. 무자. 금한순행해요. 무자. 중첩인수 무자. 재관대왕 무자. 만국식상 무자. 이상이 무자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무자에 대해서 한쪽으로 편고한 거죠. 사주가. 그러나 이렇게 일일이 다 따지면 오히려 외기는 이게 좀 낫겠죠. 화염토조하고요. 그리고 금한순행. 이거는 진짜 이건 들여다볼 만해요. 의미심장한 소리예요. 이런 사주는요, 임신이 불가능하죠. 이제 반대로 화염토조도 임신이 불가능하다. 토금습체도 무자가 자식이 없다. 수범목부에도 없다. 중첩인수가 참 무자라네요. 재관태양한 것도 무자요. 만국식상도 무자라는 거예요. 이상이 무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무자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번에는 남편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여자를 하나 갖다 놓고 또 하죠. 끌어다 놓고 하겠습니다. 이건 지울 거예요. 이제 강의 끝나면. 자, 279번이에요. 297번이에요. 자, 기우, 신미, 뭐죠? 무진, 임술 그래요. 자, 이 사주는요, 토가체예요. 토가 이렇게 많죠.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또 있어요. 토체죠? 왜 격을 잡으려니까 없어요. 저는 이걸 뭘 모르고요. 럭곡격으로 잡아놨어요. 이건 진짜 제가 처음 격국론을 하면서 이걸 한번 격을 잡아보자 해서 럭곡격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미토 속에 기토가 투출했으니까 럭곡격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아니죠. 절대 아니고요. 토는 토끼리 격을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한 유금에서 신금이 투출해서 지지에서 투출한, 그리고 또 토 많아서 이 신금이 용신을 이 격으로서 잡고서 가상관격으로 잡았습니다. 이런데 가상관격이면서 이 상관이 용신이에요. 그러면 참 상관도 용신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심여첨 선생은 상관을 쓰지 말라 할 거예요. 그러면 상관생제로 흐르게끔 하겠죠. 그러나 저러나 토가체이기 때문에 상관생제가 맞다. 그러면 격국론으로나 이거 억부론으로나 똑같이 상관생제격이다. 용신이나 격국이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고 봅시다. 토용하렴이에요. 미토가 아주 제일 토가 왕성할 때죠. 봉금, 토수. 금을 봐서 빼어난 기운을 토해냈어요. 갱이 무목. 이게 오히려 무목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토체 목수용주에서 목이 불용해요. 그래서 부기지죠. 귀함이 있을 것이다. 소위 출신 환가, 벼슬 집안에서 출신이네요. 통시서하고요. 달예교했어요. 지유운에 당연하죠. 금을 쓰니까. 부성로광, 용신이 벌써 어떻게 됐다? 관이 아니고 관은 없어요. 무관사주예요. 이 사주가요. 밑 속에 겨우 을목 하나 있는데요. 진 속에 을목이 있고요. 이걸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성로광에서요, 생일자, 그리고 남편은 주등가, 부주는 등가를 했어요. 갑술운에는 안 좋겠죠. 토가 강해지니까요. 형충, 출입, 정화. 그러니까 술토가 어디로 들어가서, 자, 여기 미토하고 칠화, 이렇게 일단 진술충을 하고 있는데, 술토가 들어와서 술미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 정화, 정화가 튀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 술중의 정화, 미토 속의 정화. 그래서 규중설무라라고 해서 저 안방에 눈에 춤을 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가도일라. 그러니까 청년 수절했네. 결국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청년 젊어서 수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고통스러운 뜻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교자성명, 자식을 가리켜서 이름을 이루었어요. 지자우님은요, 금수영심이니까요, 자등가했어요. 사지 구은수까지 해서 수자고라고 해서 온 조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봉이라 받았다. 그리고 수지 인운의 금절지에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그냥 그대로 그냥 용신 배운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끊어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자, 증주자는 이 명제의 부성을 상관인 신금을 말하는 것으로 용신을 부성으로 보았다. 천연 때문에 용신대운으로 소위 한가 출신에 이렇게 됐는데 수오행이 될 것이고요. 용신은 이 명제의 용신은 수이고 금이 희신이 되겠죠. 그래서 여튼 금수운으로 흘러야만 됩니다. 토오행은 진축토는 사용할 수 있으나 권토는 불용한다 라고 했죠. 오행책로로는 토가 7.0이 초가종조 오행이 되죠. 월지 오행을 잡아서요. 토체 목수용조이나 목오행이 1.3으로 모두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기에 불용하고요. 차오행이 수오행을 용시로 하고 이를 상하는 금오행이 희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97번입니다. 오늘 299번까지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딱 술은 찍었죠. 이 갑술운에 남편이 돌아갔어요. 지금 자대운에 와 있네요. 인운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처음 할 때 격군본에서 이걸 제가 지금 지워버렸지만 처음 쓸 때, 초판을 쓸 때 이걸 걸럭격으로 보았죠. 네. 이거야말로 또 격군, 이거 보세요. 뭔 걸럭격인데 공럭격으로 적어. 참 이렇게 참 바빴습니다. 제가 이렇게 2시간을 손을 보는데도 이것도 수채 토화용조에서 토불용한데 이거 수채 토화용조도 아니네요. 예, 이거 특수격입니다. 금수 조격이네요. 예. 예, 금수 조격으로 수채 목화용조예요. 화목용조예요. 금수 조격입니다. 특수격으로. 그래서 대운이 여기까지 다 좋아요. 이 사주 대축운은 안 좋겠죠. 이 사주 밑으로 내려서 써서 하겠습니다. 이 수가 채예요. 그리고 간목을 용신으로 합니다. 여기다 쓰고 하죠. 297번이죠. 8번이죠. 298번. 정해, 임자, 기축, 갑이. 이 금수조급격이에요. 그래서 수채 화목용조에서 화불용하고요. 목을 쓰는 사주죠. 개수생호 중동이에요. 자원에 태어났습니다. 지전, 해자축이네요. 맞습니다. 해자축으로 되고요. 북방일기하네요. 기세범람하죠. 1점, 정화는 무군이에요. 뿌리가 없죠. 최희, 인시, 그래서 납수, 설기청화, 물을 받아들여서
그 기운을 빼낸다. 이 청화, 우거질 청자예요. 화려할 화자고요. 우거진 걸 다 빼내고 있어요. 간목이 부성으로서 좌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인에 의해서 위인이 총명하고 아름다웠어요. 몸이. 단장유한에서 이 한자는 사이 틈 한자인데요. 요 한자가 맞습니다. 계집녀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름다운 한자입니다. 갱이 운주 동남목화 지지로서 부영자수했다. 남편이 영화롭고요. 자식이 빼어났다. 복택이요라고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어디까지 좋으냐 하면 목화대운으로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운이 끝나겠죠. 어디에서? 여기 경신대운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사주 참 좋네요. 물론 계축대운도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죠. 연주가 정해년이고 시주가 갑인시라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이 임자 계축으로 완벽하게 수세를 이뤘다. 이같이 왕이한 수세를 극지하는 토행이 있었다면 오히려 사주 자체가 쟁투 바람이고 바람잘 날이 없었을 것인데 시주가 갑인시라 인중 간목의 통근한 간목을 용신으로 하여 강한 물기를 견고히 유도하고 있다. 용신이 시주에 있어 부영자수한 명주다. 대운 역시 칠순대운까지 무난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수어의 7.3이에요. 초가종조행이죠. 수체, 토화용조의 이 사주를 프로그램에선 특수격으로 되어서 금수조급격으로 했다. 수체 화목용조로 목용신이 됩니다. 역시 초천님과 동일한 신호가 떨어진다라고 했죠. 자, 해드릴게요. 298번이죠.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기토는 안 좋았을 거고, 이때는 몸이 편찮으셨겠죠. 금수 조급격, 수체 화목용조, 수체 목용신. 이렇게 축대원 안 좋겠죠. 축대원요. 목이 용신이니까 수대원은 관계없습니다. 화가 들어오면 오히려 이 사주는 분란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 사주가 4, 5 이런 운이 들어오면요. 물론 저 인목이 맞겠네요. 인목 참 갑인시 참 잘 태어났네요. 인목이 웬만한 건 다 반빼말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200 몇 번이죠? 마지막으로 299번이 되나요? 자, 이 사주입니다. 전 이걸 식신격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토 속에 정화가 투출했죠. 병화보다 저 정화를 쓰는 사주입니다. 목체 금토 용지에서 금이 또 불용해요. 없죠. 술토 속에 하나 신금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쓰지를 못해서 금불용하니까 토화 용조로 흐르죠. 목도 플러스 한신이 되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목이 체래도 화를 용신을 쓸 때는 대운에서 모근이 들어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목이 채니까 이 수운은 안 좋습니다. 초년에. 을목 생국 개축 술월에 태어났죠. 주중양자 로방 이렇게 로방을 하고 있네요. 해명 공목에 맞습니다. 목고 사주 무금 금이 없어요. 결국은 이것도 무관사주죠. 이론이 왕하다는 건 확실하다. 희귀 병정병투했어요. 그래서 설목 생토하죠. 목의 기운을 설하고 토를 도와주니 재성이 곧 부성이다 라고 해서 이 술토를 재성으로 봤네요. 위인 단장 화순에서 부 중자가 이게 뭔 중자일까요?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가운데 중자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적중하다라고 했을 때 맞을 중자입니다. 어디에 맞았어요? 향방에 딱 붙은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냐? 금당.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금당이라는 저 위에 궁궐 안에 무슨 직책이 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각주처리는 안 했습니다. 생상자, 수지, 임은까지 여기까지 했네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병화를 끄든지 정임합을 하든지 용신을 합거를 하든지 해서 임진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조금 어려워질 사주입니다. 임대운에 용신이 저렇게 불안하게 떠 있으면 극할 때 천간으로 극하고 들어오면 그대로 목숨에도 위험한 운이 오죠. 네. 그래서 일주가 강은 확실하죠. 그렇다면 식상운과 재성운을 흘러야 하는데 이 명주는 인비대운을 흐르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인비대운이라도 왜 인비대운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뭘 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죠. 지금 여기 이 눈에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썩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네요. 네, 그러네요. 왜 최근으로 보면 목이 6.5예요. 그리고 화가 4.4, 토행이 0.0이죠. 왜 그럴까요? 병술년은요, 병술 일주가 됐든 월주가 됐든요, 이건 병술이면요, 이 술토는요, 화로 변해버려요. 오직 금은 남아요, 그래도요. 그럼 이게 뭐가 있죠? 신정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금만 남고요, 나머지 정화와 무토는 화로 변한다라고 프로그램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행이 0.0이고요. 또 역시 수호행도 없어요. 그래서 목체 금토형조인데요. 금호행은 월지장간에 암장되어 있기에 불용하고요. 차호행은 토행을 용신을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네요. 화호행이 희신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목호행은 그냥 지나가는 거겠죠. 플러스 안시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299번이네요. 예. 그렇죠. 토호행이 그래서 토를 부성으로 술토가 재성이 그렇죠. 재성이 부성인 거라고 하신 것은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 일단 안 좋았겠죠. 그래서 지금 괜찮습니다. 임대운에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 임진대운을 벗어났다면 말년 이거 갑오대운이 최고 좋네요. 그러나 임대운에는 어차피 한번 저걸 넘겨야 돼요. 고통을 넘겨야 돼요. 왜냐면 용신이 저렇게 정화, 병화만 유일하게 떠 있어 갖고서는 조금 용신이 근이 있다든지 하면 와서 합을 한다든지 극을 한다든지 하면 돌아가기까지는 안 하죠. 그런데 뿌리가 좀 약하죠. 뿌리라는 것은 곧 나의 뿌리거든요. 도와주는 인수가 뿌리가 아니죠. 근이 있어야 돼요. 근이 없죠. 그러나 병술이라는 이 술토는요, 저 정화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저기 정화가 외로이 떠 있는 거는 아마 정임합을 해서 그냥 가져갔을 거예요. 목도 되지 않고요. 일단 임대운은 안 좋다고 이렇게 사인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세 개의 사례명절을 했죠. 그럼 다음번에 이제 299에서 300번이 넘어가네요. 또 300번은 위에 있는 임철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 풀고 또 3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2번에 걸쳐서 끝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까지 3번이죠. 그러니까. 자, 강의를 마칠게요.